네, 안녕하세요. 예린학원 수호쌤입니다. 네. 이제 중간고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돈 빼고 2학년분들, 기하 시험은 중간고사 때 보지 않죠. 여러분들, 기말고사만 아마 시행을 할 텐데, 성취제죠. 등급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A, B, C, D로 나오다 보니까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만 맞으면 그냥 A가 나오실 텐데, 일단 그런 절대평가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수행평가일 것 같아요. 수행평가만 다 맞아 두신다면 지필평가에서 좀 높게 잡아서 한 70 정도만 넘기시면 무조건 A가 뜰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수행평가 조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학 때 우리 학생들 선생님하고 기하 올케 특강을 통해서 기하를 다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지금 정규 수업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수행평가만큼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학교에서 나온 수행평가 6문제에 대한 전문학 풀이를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뭐 별거 아니야,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수행평가 완벽하게 다 맞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여러분들 교과서 문항이고요. 뭐 페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정답이 없어. 더하기 빼기가 틀릴 수 있어요. 방법이 틀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더하기와 빼기가 틀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 정답이 틀린지 맞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답이 없어서. 보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도 그냥 처음 봐요. 여러분들 미리 풀어본 게 아니라서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고 정답이 맞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보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초점이요.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좀 붙어있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준선이 2분의 1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꼴을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초점이 X축에 있어. 그러면 얘는 Y제곱은 4px꼴이에요. 포물선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P값이 0보다 크다라면 요 초점이 여기에 있을 거고 P,0이 여기에 있을 거고 준선이 반대쪽 마이너스 P에 있으면서 그래프는 0,0 평행 이동을 시키지 않은 상태니 초점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 포물선이잖아. 근데 만약에 P값이 0보다 작다라면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었을 때 여기에 P가 생긴 거지. P가 음수니까. 그러면 준선은, 이거 정선이라고 했나 내가 아까? 이거 준선이죠. 준선 마이너스 P는 이쪽에 있어야지. 그리고 평행 이동시키기 전이 꼭지점 여기 있고 이쪽으로 휘어지는 그림이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초점이 음수 쪽에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준선이 지금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나온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라고 우리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얘가 P값이다. 그럼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을 적어보시면 Y제곱은 4. P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이렇게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조금만 정리하시면 Y제곱은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근데 걔가 이 점을 지나는데 A를 넣었을 때 얘가 4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는 16이 나올 것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A값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는 풀릴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값은 마이너스 8이다. 즉, 여러분들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될 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의는 알고 계시죠? 어느 점을 찍든 간에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게 포물선의 정의다. 그제? 이 개념까지는 알고 답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보자. 간단하게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요. 이제 두 번째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6문제밖에 안 되니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6번 보겠습니다. 다시 포물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나와 있지. Y제곱은 4X다. 선생님 말했죠? 기본꼴은 Y제곱은 4px다. 그럼 P자리에 몇이 들어간 거냐면 P자리에 1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초점이 바로 1,0이 초점이 돼야 되겠지.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 준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니 요 초점인 F가 바로 1,0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 준선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 준선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보니까 A, B 이 길이가 5다라고 나왔거든. 그래서 쌤이 요 길이를 A다라고 잡고 요 길이를 B다라고 잡으면 A 플러스 B가 5다라고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는 요 길이와 같다라는 거지. 준선까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고요. 요 길이는, B의 길이는 이 길이와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이잖아. 요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 요 길이는 1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요 길이가 A잖아. 그러면 이 길이도 A야. 그러면 요 H1부터 A까지의 길이인 이 길이는 A-1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이 길이 B와 똑같은 거야. 근데 이 길이가 1이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요 BH2라는 길이는 바로 B-1이 돼야 되겠죠. 왜? 이 길이가 또 1이니까. 근데 우리가 뭘 구하래요? 얘 더하기 얘를 구하래. 아, 이 길이는 A-1이었고요. 이 길이는 B-1이었죠. 둘이 더하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2.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A 플러스 B가 5다라고 나왔으니 답은 3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고, 포물선에 대한 정의만 알고 계시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맞죠? 보자. A, B 길이가 오래 갖고 A, 오케이 됐습니다. 됐죠? 보자. 혹시 더하기 빼기 틀릴 수 있어? 여러분들 답 확인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정리는 좀 잘 해두셔서 완벽하게 맞고 가셔야 되겠죠? 보자. 넘어가서 13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여러분들 공지, 학교에서 나온 공지 글에 있을 거고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조등이 있고요. 반사광이 이렇게 있대. 근데 얘가 포물선에 있대. 근데 이 초점의 위치가 바로 정구래. 여기가 정구래. 여기가 정구고 여기가 꼭 초점이란 얘기지. 그랬을 때 우리는 O가 어디야? 여기와 F 사이, 요 사이,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F예요, 여기가 F. 그 사이 거리가 3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는 A, B의 길이가 16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뭘 구하라? O부터 C까지의 깊이를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죠. 좌표 평면 한번 옮겨 놓을게요.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에요. 꼭지점을 0,0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평행 이동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럼 여기가 초점이잖아요. 초점의 좌표가 지금 3인 거죠. 그러면 P값이 3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적으면 Y제곱은 4PX라고. 이렇게 꼭지점이 되고 초점이 X축 선상에 있을 경우는 4PX고, 만약에 초점이 Y축 선상에 있을 때는 X제곱은 4PY로 가야 되겠지. 근데 이 P값이 지금 3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잘 쓰면 Y제곱은 얘가 12X가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요 길이가 8이죠. 여기가 16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A점의 좌표는 우리가 요 점을 내가 몰라서 뭐 T, 라고 쓸까요? 우리는 T값 구하는 게 문제겠죠. T, 8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니 이 T값을 구하라 문제로 바뀌는 거고. 그럼 이 점을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그대로 집어넣으면 64가 될 것이고 얘는 12T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 T값 구하면 답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넘겨버리니까 T는 12분의 64다. 4로 나눠지네요. 3분의 16이다.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는 OC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의 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3분의 16이다 라고 하시면 뭐 그냥 허접허접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나누기 제대로 한 거죠. 4, 16 맞네요. 됐죠? 그 답은 3분의 16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됐죠? 보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허접하게 넘어가는 거고 1도 틀릴 여지 없고요. 선생님이 종종 하는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자,
넘어가서 이제 타원이 좀 나왔네요. 보자, 여러분들. 다음 단어로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중심이 원점이고요. 초점이 X축 선상에 있대요. 그때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 장축이 16이다 라고 나왔죠. 초점이 X축 선상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초점이 여기 있겠죠. 여기에 다른 초점이 하나 있겠지. 여기가 F고 여기가 F-고 그리고 요 길이에서 이제 예로 들게요. 뭐 원리대로 얘기할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리고 여기 좌표를 내가 C,0이라고 놨어. 그러면 이 타원의 방정식은 무조건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야.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 C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이 C의 제곱이 바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간단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 이 길이 A잖아. 이 길이도 A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타원의 정의가요. 여기에 내가 어떤 점을 잡든 간에 얘 더하기 얘가 장추의 길이 2A로 같다라는 게 타원의 정의잖아.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2A면 얘 더하기 얘도 2A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A니까 여기는 A가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C였고 여기는 B였잖아요. 그럼 B 따라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C의 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라는 나는 정의를 내리겠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정의까지도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보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장추의 길이가 16이래. 이게 16이래. 그럼 여기는 8로 봐야 되는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 8로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축의 길이가 12단어 나왔어. 요 길이가 12야. 그러면 여기는 6으로 보고 여기는 마이너스 6으로 보셔야 되겠죠. 타원의 방정식을 쓰래. 너무 쉬운 얘기지. 타원의 방정식은 8의 제곱분의 X제곱 6의 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갖다 쓰시면 그냥 타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초점까지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가 C,0이에요. 그러면 C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라고 말씀드렸으니 얘는 64 마이너스 36이죠. 그러면 얘를 구하시면 얘는 얼마 나올 거냐면 28이 나올 거야. 맞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굳이 쓴다면 2 루트 7,0이다. 반대쪽 초점도 하나 있어야 되겠지. 이것도 굳이 쓴다면 마이너스 2 루트 7,0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거기까지 굳이 구할 필요 없고. 우리는 타원의 방정식만 찾아내는 거니까 이렇게만 갖다 쓰시면 되네요. 이거는 그냥 타원의 정의식 한번 물어본 거야. 1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보자. 넘어가겠습니다. 보자. 다음 넘어가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식이 이렇게 나왔죠? 25분의 X제곱, 9분의 Y제곱이야. 그러면 얘가 A제곱인 거지, 얘가. 그게 25니까 A는 5다라 그래서 여기를 5라고 본 거고 얘가 B의 제곱이라서 여기를 3이라고 본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초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초점을 구하고 가야지. 선생님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죠. 초점 어떻게 구한다고? C의 제곱은 A의 제곱 25 마이너스 B의 제곱 9다. 그래서 얘는 16이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우린 몇이라고 봐야 돼? 4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삼각형 PF-F 이거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얘 더하기 얘는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장축의 길이와 똑같다라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바로 장축의 길이 10이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무슨 길이만 추가하면 되겠어? 이 길이만 추가하면 되겠지. 근데 내가 초점을 구해놨잖아. 그럼 이 길이는 8이죠. 거기다 얘만 더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답은 18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나 쉬운 문제죠. 기본적인 문제니 여러분들 크게 실수할 건덕지도 없어요. 그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또 7번이네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번호를 선생님이 제대로 했나? 확인 좀 하고 갈게요.
그죠? 마지막이네요. 벌써. 그죠? 얘는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 뒤쪽에 있는 뭐 대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보자.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판단할게요. y제곱은 9x야. y제곱이야. 그러면 초점은 x축 선상에 있어야 돼. 굳이 한번 써볼게요. y제곱은 4px죠. 근데 지금 얘가 9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p값은 우리가 4분의 9다라고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 그냥 써볼게요. 여기에 4분의 9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준선이 있을 거야. 준선도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한번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고 그리고 얘는 여기서 이쪽으로 휘어지는 이런 포물선의 모양이 그려지는 거고 얘가 바로 y는 9x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입니다. 근데 생각해볼까?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 36이 나오잖아, 이건.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니까 그냥 선생님 대략 할게요.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있어서 그냥 대략 잡을게요. 여기가 4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요 점 자체가 바로 4,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선과 x축, y축 쭉 이렇게 쭉 걷을 때 x축, y축과 x축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지금의 문제가 되는 거지. 공식을 알고 계신 분들은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공식 걸로 간다면 요점을 지나는 직선을 먼저 써놓자. 선생님 기본 풀이 하나 갈게요. 일단은 되게 무식하게 가는 풀이일 수 있어.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었을 때 얘가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은 4a 플러스 b다라고 볼 수 있죠. 얘가 성립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b값은 바로 뭐가 되냐면 b값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럼 이 식을 선생님 다시 한번 쓸게요. 이 식을 다 쓰면 y는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다. 원칙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식이 되게 복잡해질 수는 있어. 그리고 내가 얘를 요거와의 교점을 구하겠다. 근데 그 교점이 몇 개다? 하나다. 그래서 그냥 한번 써본다면 y자리에 들어가면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의 전체의 제곱은 바로 9x와 같다. 이걸 전개해서 판별식 x에 관한 이차니 판별식이 0이 되는 a 값을 구하시면 이 식이 완성이 될 거야. 완성이 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고 x좌표, y좌표 나오니까 답은 금방 나오겠지. 근데 이걸 제곱하기가 짜증나지. 여러분들은 공식 하나를 알고 계시면 너무 쉽게 얘기가 됐을 거고요. 학교에서 만약에 공식을 알려주셨다면 그냥 공식을 쓰셔도 되겠지만 공식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이거를 풀어는 보셔야 된다. 오케이? 이거를 풀어는 보셔야 된다는 게 선생님 관점이야. 이걸 전개해서 판별식이 연결되는 A값. 학교에서 이걸 얘기하지 않았다면 공식을. 선생님 공식을 좀 하나 얘기할게요. 이 공식은요.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이 x1, y1이다 라고 접점이 주어졌다면 2차 곡선 어느 것에다도 다 쓸 수 있는 공식이야. 포물선, 타원, 쌍곡선 다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접점이 나와 있어. 그러면 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x자리 대신에 무조건 2분의 x 플러스 x1 갖다 집어넣으세요. y자리 대신에 2분의 y 플러스 y1 갖다 집어넣으시고 x제곱자리에 x1x y제곱자리에 y1, y만 갖다 집어넣으시면 그냥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이 과정을 선생님이 해본 거야. 해봤더니 이것만 갖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럼 공식을 그냥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 공식을 한번 따라가면 이게 x1, 이게 y1이야. 선생님 뭐라 그랬어? y제곱 자리에 y1, y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이 자리에 바로 마이너스 6y를 집어넣으라고. 마이너스 6y를 집어넣으라고. y1, y. 그리고 이 x 자리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x1 4만 집어넣으시면 그냥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개꿀이죠. 그죠? 보자. 이게 어디에도 통해? 2차 곡선 다 통해. 타원에서도 통하고 쌍곡선에서도 통하고 원방에서도 통해. 보자. 그럼 저 식을 이쁘게 선생님이 써보면 마이너스 6y는 2분의 9가 있고요. x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이 방정식이야. 그럼 내가 얘를 넘기니 마이너스 12y는 9x 플러스 36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면 9x 플러스 12y 플러스 36은 0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x절편, y절편만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의 y절편을 찾으니 얘가 0일 때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요. 얘는 x절편이니까 얘가 0일 때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됐죠? 그러면 요 길이는 4가 될 것이고 요 길이는 몇이 되고 요 길이는 3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넓이는 6으로 보시면 그냥 답이 돼버린다.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이 공식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정말 귀찮지만 이런 작업을 해보기는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지 말씀드렸죠. 선생님 계산은 안 하지만 요거를 그냥 이렇게 쓰고 요 점을 대입해서 B를 우리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이라고 갖다 쓰고 그리고 요거와 얘를 연립방정식 Y자리에 그대로 집어넣고 이걸 전개한 다음에 판별식 D를 써보시란 얘기죠. 근데 그 판별식 D가 0이 되는 A 값을 구하면 지금 선생님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면 그 A 값이 바로 몇이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맞나?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그냥 답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보자. 이 작업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공식을 알고 있었다면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됐죠? 보자, 여러분들. 뭐 짧게나마 여러분들 동패구 2학년 기하 수행평가 6문항이었나요? 보자. 전문항을 다 풀이했습니다. 절대 감점되지 마시고 잘 수행평가 마무리 짓고 기말고사도 최소한 70 이상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무조건 A 받고 가야 되는 거야. 됐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2023년 동패구 2학년 기하 수행평가 대회였습니다. 선생님은 열린학원 수호쌤이었습니다.